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필리핀 국제결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늘상 우리가 봐오는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또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결혼 적령기를 넘겨서 결혼을 하는 것이 흔하고, 또 나아가서 국제결혼이다 하면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 초혼을 하시거나 재혼, 삼혼 뭐 이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결혼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초혼이 되었든 재혼이 되었든 삼혼이 되었든 사실은 모두 다 목적은 똑같은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삼혼 사혼 하시는 분들, 뭐 재혼도 포함해 볼까요? 이런 분들은 자신이 결혼 생활을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잘못보다는 주변 여건과 환경, 또 여자 탓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망을 하면서 그런 원망을 나에게 주지 않을 그런 대상을 물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옛날 내 마누라가 저렇게 했는데 나한테 저런 건 피해야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두고 봐라, 너보다는 난 여자 데리고 살겠다 라는 반감의식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또 실패를 할 우려가 아주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 평범하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해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뭐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이 잘생기거나 미남이거나 선녀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부부가 다툼을 해도 그냥 의견 대립,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견 대립 속에서 그 의견 소통, 그리고 타협, 이런 과정을 되풀이할 뿐이지, 그 의견 대립이 있다고 해서 그냥 욱해가지고 쌍말을 하고 집어던지고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 전자에 예를 들면 의견 소통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삶이고, 후자에 순간적으로 참지 못합니다. 그냥 욱해가지고 왔다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 입으로 그냥 다 할 말 못할 말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 뭐 이런 거 안 가리고 막 해답니다. 그 결과는 이제 파탄이죠, 당연히. 남자가 그렇게 해서 가정이 파괴됐던, 또 남자가 그런 거를 당해서 가정이 파탄됐던, 사실은 원인은 같은 겁니다. 왜 원인이 같냐? 아니, 나는
그냥 욕먹은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간단한 겁니다. 왜 사전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냐? 왜 파악하지 못했냐 이겁니다. 이 여자는 또 이 여자의 부모들은 나를 대했을 때 어떻게 하더라. 또 이 여자가 나와 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하더라. 이런 것을 보고 다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욕심만 채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리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고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런 여자가 아니고 좀 더 순종적이고 극단적이지 않은 여자를 만났었으면 가정 파탄을 맞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이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신이 친구나 뭐 주변의 선배들이 둘게 패면서 결혼 안 해 너 이 자식아 이렇게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돈 쓰면서 내가 뛰어다니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성을 하지 않고 남을 원망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한 번 이혼한 사람은 두 번 이혼하고 두 번 이혼하면 세 번 이혼한다는 그런 말에 부합이 되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재혼하시는 분들. 야, 내가 못된 여자 만나가지고, 못된 남자 만나서 이렇게 신세 망쳤는데, 그래도 내 아픈 가슴을, 그래도 한번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보다듬으면서 서로,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오손도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또 상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과오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은 자, 사람은 아주 좋습니다.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막 욱하고 한번 성질이 나면은 참지 못합니다. 남편한테 막 쌍욕을 해대고 해서는 안 될 말도 다 합니다. 그리고 2, 3일 지나가서 그 뜨거운 폭탄 터진 열기가 가라앉으면은 아 미안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쓱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해놓고 그런 걸 고치지 않고 또 결혼하면 또 그런 겁니다. 상대가 누구였든 간에. 그래서 그 한번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 상처를 주고 받은 면들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 가령 이제 처음 여자를 만나서 결혼 상대를 만나서 정상적인 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자들은 성장하면서 꿈을 갖습니다. 아,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떤 데를 가서 어떤 옷을 입고 멋진 결혼식을 할 거야. 그리고 어떤 남자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또 그 남자는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 꿈을 실천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이제 자기가 결혼해야겠다는 남자를 만나서 프로포즈를 받고 서로 연인이 되면은 남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고 다녀. 응? 너 아침 먹었어? 전화를 합니다. 그럼 남자는 혼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그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듣는 순간 뭉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도 누가 날 또 챙겨주는구나. 그런데 또 5분 있다가 전화합니다. 여자가. 바지는 대려 입었어?
여기서부터 남자 이제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전화를 하고 그래 귀찮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출근을 하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잘 다녀와. 이런데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심이 없는 거죠. 여자가 왜 나한테 저 말을 할까? 그런 말을 하는 배경은 뭘까?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당장 전화하고 전화 받는 그것만 생각해갖고 이제 성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질 못한 겁니다. 그저 엄마 아버지 싸우는 거나 보고 뭐 그렇게 자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모르는 거죠. 당연히 여자는 어떤 여자 같은 정상적인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오피걸이라든지 몸 파는 여자 같으면은 남자 만나면 섹스를 하고 나면은 다른 손님 받아야 됩니다. 말하는 거 이런 거 귀찮습니다. 빨리 가라 이거야. 빨리 가라. 그리고 연락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 여자들한테 익숙해 있는 이런 남자들은 여자들이 간섭을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걸 접해보지를 못했고 그런 세상은 그렇다는 걸 또 모르고 있고 엄마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그런 생활을 한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오피 여자들만 만나거나 이렇게 어디 가서 섹스나 하고 그런 여자들만 접했기 때문에 여자는 다 그런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가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남자한테 대합니다. 정상적인 여자들은. 챙겨주는 거죠. 그 남자도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챙김을 받고 하는 거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나도 내 아내를 챙겨줘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지는 못하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줘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귀찮은 거죠. 내가 뭐 하고 싶을 때는 만약에 여자가 그립고 섹스가 그리울 때는 뻔질나게 전화해야 되고 이제 다 회포를 풀고 볼일 다 봤으면은 그 다음에 전화하면 짜증냅니다. 그런 사람은 가슴속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들한테 뻔한 겁니다. 내가 돈 다 줬는데 왜 난리야. 학교는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애들을 대하게 됩니다. 메마른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폼은 잡을지 몰라도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결혼하는 사람을 수없이 봅니다. 제가 결혼을 시켰던 자기들끼리 결혼하는데 나한테 서류를 했던 뭐 몰라서 또 물어보던 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랑을 알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드물지요. 그런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국제결혼 한 80%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파탄을 맞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커플들은 문제가 생기면 감싸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보살핌을 받으면 고마워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과정을 같이 넘어가게 되면은 더 부부가 더 사랑이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일단 결혼 정년기를 넘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성매매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다도 문제가 됩니다. 뭐 어쩌다 친구들 따라가서 뭐 이렇게 성매매를 하고 그거 좋지 않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과 습관적으로 뭐 안 가면 못 참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결혼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제가 국제결혼책을 발간을 해서 무료로 배포하는데 거기에는 국제결혼을 하는 그런 테크닉보다는 가정교육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태어나서 보고 듣고 한 대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한 대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하고 또 사시는 걸 같이 보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행은 대물림이고 행복도 대물림이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술집 다니는 여자들이 엄마가 술집 다녔기 때문에 술집 다니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생선장사라고 니약갈 끌지언정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던 엄마들은 그런 엄마들의 딸들은 절대 그런 데 안 나갑니다. 절대로. 그런 게 대물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혼자 삽니다. 이 혼자 사는 생활이 결국은 인간의 생활이보다는 거의 동물의 생활과 가까운 거죠. 왜 그러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욕하려고 뭐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라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랑이 감정이 이제 없는 거죠.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이제 그게 혼자서만 계속 살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습관화 됩니다. 습관화. 머릿속에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50이 넘은 분이 연락을 합니다. 나 결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얼마입니까? 아니 50이 넘어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대뜸 또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그런 분들은 수없이 상대를 했기 때문에 대뜸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진 않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해야 하며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변한다. 또 변하지 않을 사람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대뜸 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머릿속에는 있는데 깊은 사랑이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미 뭐 오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습관이 돼가지고 탁 전화해가지고 아, 나 결혼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얼마입니까? 50이 넘어서 막 60된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50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정상적이지 않다는 자체도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부터 벌써 잘못되어 있다는 걸 본인은 절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런 이야기의 핵심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과정에서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를 설정을 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듣는 분들이나 앞으로 결혼을 하실 분들이나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아 내가 만약에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그래도 지금처럼 행동할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담아있고 가슴속에 사랑의 불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행복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악랄한 사형수라도 그 누굽니까? 그 막 사람 죽여서 고 먹고 뭐 했다는 그
그 흉악범들도 처음에는 뭐 더 못 죽여서 한이다 어쨌다 하지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녹이면은 결국은 다 웁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재혼, 3혼, 4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첫 결혼이고 결혼 정년기에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서 정상적인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떠오르는 분들은 그 국제결혼 책을 다운받아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그런 국제결혼을 어떻게 하면 싸게 하고 뭐 그런 얍삽한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다 가정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좋은 가정주부가 되고 어떤 남자가 좋은 아빠가 되며 좋은 남편이 될 것인가,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사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연락을 해오셔갖고 전화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불과 2, 3년 전 일이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제주지방검찰청장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죠. 그런 분들은 다. 얼마나 높은 분입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게 되면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에 맞게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편안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잘 못합니다.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국내 결혼하고 틀려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의 사람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었다면은 어떻게 됐었을까? 어떻게 할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결혼생활 하시면서 뭐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 또는 결혼이 하고 싶은데 참 어렵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카톡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성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